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구경입니다. 서울에서 빌라로 불리우는 다세대 또 연립주택 거래량이 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4개월 연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인데요. 아파트 매매 가격은 물론이고 또 전세 가격마저 크게 뛰면서 수요자들이 아파트가 아닌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쪽으로 우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재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노후 빌라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 또 분위기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핵심 이슈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두 지역 갑니다. 은평구 불광동에서 투룸 다세대, 광진구 자양동에서 투룸 다세대까지 자세한 정보 드릴 겁니다. 이 두 지역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이로운 투자자문 함주원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서울 도심에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말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거 정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규제의 완화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주제도 구역 지정 발목 잡았던 연면적 폐지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연면적으로 인해서 서울 도심 안에 재개발 예정지 정말 이제 가능 지역이죠. 가능 지역에 있는 이런 재개발 쪽 정말 이제 구역 지정을 못 받았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면적 자체가 폐지가 되면은 서울 도심 안에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이제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연면적 폐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위치, 이제 입지 조건 좋은 곳이 어디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오세훈 시장 재개발 규제 완화책, 바로 이제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연면적 자체를 폐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거 정비 지수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정말 서울 도심 안에 이제 주택이 이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재개발로서 이제 주택이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투자의 3박자 모두 갖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 환경, 일자리 이렇게 투자의 3박자 모두 갖춘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이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지역인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변의 유일한 낙후 지역,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재개발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신축 아파트 입주권 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세훈 시장 이제 재개발 규제 완화책,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머릿말을 보시게 되면 오세훈 서울시 박원순 재개발 규제 대못 뽑는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깐깐한 노후도 기준 정비 지수제 폐지 용역 착수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 점수와 바로 이게 주거 정비 지수죠.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됐을 때 70점을 받아야지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박원순 때 연면적 노후도 기준 신설이 됐었습니다. 2015년 이후 신규 지정이 이제 한 곳도 서울 도심 안에 정말 구역 지정이 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금 2021년도죠. 15년부터 지금 2021년도까지 이제 구역 지정이 재개발로서 구역 지정이 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이제 보도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심어놓은
이제 재개발 대모신 정비지수제를 폐지를 위한 용역에 착수를 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제도 도입 후 재개발이 올 스톱 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2025년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도입을 했었고요. 해당 구역 주택의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그다음에 이제 점수로 봤을 때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넘겨야지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된 건물, 이제 동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연면적은 60% 이상을 충족해야지 이게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연면적 기준은 박 전 시장 때 새로 생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 이제 연면적 자체가 이제 생기기 전에 이제 2025년 기본 계획이 이전에는 노후도 건물이 이제 3분의 2 이상,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면은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연면적 요건, 그다음에 이제 주민 동의율 자체가 생기면서 이 서울 도시만의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면적 자체가 이제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이 연면적은 이제 구역 이제 지역 자체에 있는 이제 땅에 대한 건축물의 땅에 대한 면적을 합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땅이죠. 땅. 근데 우리가 이제 신축 건물을 짓게 되면은 뭐 일반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럴 때는 이제 5층에서 이제 6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층 한 층 생겼을 때 이런 땅에 대한 충수 전체 면적을 합친 면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연면적이 되겠는데 이런 연면적 자체의 기준치가 바로 60%가 돼야 됩니다. 60%. 그러니까 이제 노후도 자체가 이제 60%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후 밀집 지역에 이런 다세대 주택, 신축 다세대 주택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만큼 연면적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하겠죠. 그만큼 이제 노후도 기준에서 연면적 노후도 기준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만큼 미달이 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 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연면적 기준 자체를 폐지를 앞으로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 안에 이런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 자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주거 정비 지수세 폐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개발 구역 지정 걸림돌 바로 연면적 60% 이게 가장 이제 화두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폐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용역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폐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도 기준은 갖추고 있지만 연면적 기준 미달 지역 현재 서울 도시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A라는 지역이 있을 때 이 A라는 지역 안에서도 바로 이제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를 갖추고 있지만 연면적 기준 60%의 기준이 안 돼서 이제 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노후도 3분의 2 이상은 갖추고 있지만 연면적이 안 돼서 이제 구역 지정이 안 된 지역들 바로 재개발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정말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투자를 하신 다음에 큰 수익을 보셔야 되겠죠. 바로 부동산 투자는 입지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가 좋다고 하면 어떤 것을 뜻할까요? 바로 교통, 그다음에 환경, 일자리 이렇게 투자의 3박자가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앞으로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가 있고 여러 개발 호재가 있고 이제 이제 자연 환경이 받쳐주는 지역에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인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다음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의 3박자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 교통, 그다음에 환경, 일자리, 투자의 3박자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우선 교통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광진구 자양동은 2호선,
그다음에 7호선으로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호선과 7호선을 이제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지하철을 이용하면은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바로 만나는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과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집값 상승률로 봤을 때 강남하고의 접근성에 따라서 이제 집가가 상승이 되고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집가가 상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광진구 자양동 정말 강남하고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제 광진구 자양동은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죠. 왜? 한강을 접해 있죠. 한강을 접해 있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죠. 최고의 자연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지역 자체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고 했을 때 정말 수익률은 상상도 할 수가 없겠죠.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보시겠습니다. 일자리 정말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지역 바로 강남이죠. 강남.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강남 지역이죠. 강남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삼성동 GBC 개발 사업이라든가 잠실 말산지 개발 사업이 이제 조만간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집값 어떤가요? 정말 높습니다. 정말 이제 자본가 아니면은 자본금이 그만큼 많지 않으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리 하나만 건너가고 지하철로도 두 정거장에서 세 정거장만 이용하면은 바로 만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수요 자체를 아직까지는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광진구 자양동으로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집가는 상승이 되겠죠. 그만큼 투자의 삼박자, 교통, 환경, 일자리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을 때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강변 유일한 낙후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소액 투자 하실 수가 있겠죠. 갭 투자 하셨을 때 이런 이제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활성화됐을 때 오세훈 시장 자체가 한강변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제 자양동 자체를 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예정지에 이제 투자를 하셨을 때 재개발이 됐을 때는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면은 당연히 아파트로 변했을 때 최고의 수익률을 투자자분들에게 드리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한강변 노후 지역 재개발 이제 큰 폭의 시세 차익 프리미엄 상승 이제 유사 이제 개발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한강변 아파트 이제 재개발 됐을 때 조합원 이제 분양가가 이제 3억 이제 1,000만 원이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3억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 입주 시세는 7억. 입주 시세는 7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2021년도 4월달 기준을 봤을 때 20억이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변 아파트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집가 자체, 호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한강변에서 유일한 미개발 지역입니다. 한강변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개발이 되어 있거나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지역. 조만간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이제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의서 걷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이런 이제 추진위원회 자체가 동의서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압력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런 이제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하게 된다면 광진구 자양동은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 이런 좋은 매물 빨리 잡으셔야 된다. 투자 지역 빨리 선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이제 필수 항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바로 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당연히 집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서울 도심 정말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자체도 이런 공급 자체를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집가가 안정이 되려면 공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딜레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개발은 이게 주거정비 지수를 폐지한다든가 연면적 자체를 폐지를 함으로써 이런 공급 자체를 재개발을 통해서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투자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벼락거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벼락거지, 이제 신조어죠. 부동산 신조어. 정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벼락 부자가 됐고,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신 분들은 벼락거지가 됐다. 집가 상승률에 따른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요번에 정말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려면은 어쨌든 움직이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 집가 상승에 따른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 광진구 자양동에 정말 최적의 입지 조건이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몰려들고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고 자연환경, 최고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죠. 한강변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 조건, 투자의 삼박자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 자양동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은 선점하셔서 한강변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의 삼박자, 이제 자연환경, 이제 일자리, 최고의 교통호재, 투자의 삼박자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런 이제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핵심 이슈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제가 1대 무료 상담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지역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 지금 몇 번이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그 핵심 지역을 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양동과 연신내 이렇게 핵심 지역에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거든요. 예약하시고, 네, 전화 주시고 예약하셔서 좋은 정보 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저희 이제 지역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 갈 건데요. 먼저 만나보실 곳은 은평구 불광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 연신내역과는 걸어서 7분 정도 거리입니다. 투룸 시세가 2억 9천에서 3억 2천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입니다.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불광동 지역 이제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면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고요. 도보로 약 7분에서 8분 정도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2억 9천에서 3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1억 미만, 이제 5천에서 7천, 이제 전세 금액에 따라서 뭐 8천, 이제 9천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성비 있게 1억 미만이라는 가성비 있게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서울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향후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주변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풍부한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재개발 예정지의 경우는 정말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임시이기는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 설명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위치 보시면 이제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하지만 연신내 역세권의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의 접근성입니다. 현재 1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GTX A 노선 현재 착공을 하고 있고 개통이 됐을 때는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직주 근접 지역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서울 신전략 거점으로 은평구가 선정이 됐고 은평구 안에서도 연신내 역세권과 불광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밀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의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죠. 바로 GTX A 노선이라는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갑니다.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만큼 집가 상승은 크게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축 노 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됐을 때 그리고 GTX A 노선을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집가 상승은 당연히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2억 이제 3천에서 2억 5천, 2억 초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1억 미만, 이제 5천에서 7천, 약 8천 정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신내 역세권 1억 미만이라는 정말 소액으로 가성비 있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가 상승률도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바로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이제 A 노선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지가 상승은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지역, 이번에는 광진구 자양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 건대입구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8천 정도네요. 지금부터 자양동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 좋아서 도 인기가 많잖아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자양동 이제 입지 그 위치부터 설명을 드리면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고요. 도보로 봤을 때 5분에서 7분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세 자체로는 4억 중반에서 이제 4억 후반, 4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대, 2억 초반대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20, 30대 직장인분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중장기적으로 재개발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강밀대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만 된다고 하면은 정말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높은 미래 가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발 호재로 보면은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바로 이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봅니다. 왜? 바로 초근접 거리에 강남하고 초근접 거리에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의 영향을 자양동이 받아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광진구 자양동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강남까지 직선거리로 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지하철을 보시게 되면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의 접근성,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은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봅니다. 왜?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이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이런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그 수요 자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집가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광진구 자양동 정말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광진구 자양동은 개발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노후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 지역 자체가 정말 개발이 됐을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이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죠. 그만큼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바로 이 사지구 옆 토지 거래 허가구역 묶인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근접 거리에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수요 바로 반사 효과로 인해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1억 8천에서 2억 초반대, 2억 1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죠. 투자의 3박자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정말 한강변 아파트로 변했을 때 지가 상승률을 봤을 때 20억, 30억 아파트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억 이제 후반에서 2억 초반대로 투자를 하셔서 20억, 30억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물 잡으시려면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죠. 네. 움직이셔야겠죠, 여러분? 저희가 그 움직일 수 있는 또 그런 또 길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무료 상담, 네, 화면 준비가 돼 있죠? 자양동과 연신내 이렇게 핵심 지역에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면 저희가 좋은 정보 만나는 기회를 열어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번호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네, 궁금하신 부분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이 1:1 무료 상담까지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요 4시 27분 51초 됐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저 이제 2부 넘어왔습니다. 2부에서도 역시 두 곳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역 한번 볼까요? 먼저 가실 곳은 강북 안에 강남이죠. 네, 마포입니다. 망원동에서 아파트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정말 강남으로 내려오네요. 강남구 역삼동에서 1.5룸 오피스텔까지 인구 많은 두 지역 짚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희 먼저 가실 곳이 마포에서 출발합니다. 망원동 기다리고 있고요. 아파트 물건 6호선 마포구청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 시세가 7억 1,500에서 7억 3,500이네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와 강남 얘기 이분과 함께합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 별거 없었습니까? 오늘 날씨 좋아요, 그죠? 자, 오늘은 마포 망원동 가볼 건데요. 망원동 제가 2020년도에 가장 제가 많이 했었던 동네가 이 마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제가 염리동도 많이 했었고 결국에는 염리동 구역 지정 되고 재개발 지금 현재 진행 중을 앞두고 있는데, 자, 그런 것처럼 저는 마포를 상당히 사랑하는 이유, 또 좋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젊은 층, 20, 30대 젊은 층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만큼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많은 지역에다가 저는 요즘 들어서 좀 새삼 느끼는 건데, 제가 아직 그렇게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이제 거의 40이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생각되잖아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자꾸 보여요. 뭐냐면 이게 자연적인 부분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말씀들 하시는 게 나이를 먹을수록 자연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또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내가 주거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구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기에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꼽자라고 한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막 가슴에 와닿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저도 젊은 층에 속하는데 이렇게 대도심 정말 빌딩들이 정말 빽빽한 이렇게 서울 대도심 안에서는 이렇게 정말 숲세권이 주는 그런 자연적인 부분이 주는 그런 약간 힐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또한 뭐 이렇게 저희 딸이나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쉬는 시간이 잠깐이 나거나 쉬는 날이 생긴다면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가는 데가 대부분 다 이렇게 공원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빌딩 숲속은 점점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주거 형태의 힐링을 소소하게나마 줄 수 있는 그런 요소적인 부분들은 이 숲세권과 수세권 환경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강해져 있는 프리미엄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그 가치가 계속 벌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마포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마포는 어찌 보면 강남 한강 라인을 따라서 마지막 남아있는 내가 정말 이 정도 소액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성수동이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저렇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마포 망원동 아직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말이 참 그쵸? 괜찮았죠? 네. 망원동 아파트예요. 도시형 생활 아파트인데 나 일단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청역이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저는 추천 유형은 도시형 아파트예요. 뭐 단지형 아파트가 없는 곳이에요. 사실 이 망원동이라고 하는 곳은 큰 단지들이 없고 사실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이렇게 조금씩 진행이 되어 있는 동네다 보니까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한두 동짜리 세 동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가격적인 면에서 또는 입지적인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대다수가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 대단지가 아니더라도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잘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25평대에서 대략 한 27평형 정도 사이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는 방 3칸에 화장실 2칸, 네, 그리고 테라스가 또 있고 없고도 있기 때문에 7억 1,000대에서 7억 3,000대, 투자 금액은 한 1억 살짝 언저리 좀 넘는 1억 2천 정도. 거주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런 조건들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학교, 양질의 직장인들, 직주 근접성 다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고 지금도 이렇게나 높은 녹지율을 보여주고 있고 상권도 상당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밀레니얼 세대와 MZ 세대가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세대가 40대에서 50대 넘어갈수록 구매력이 강해지는 그런 세대일수록 이렇게 녹지율이 높은 곳들을 선호한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유력한 동네라고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저는 도시가 발달할수록 숲의 가치도 상승한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 이유도 또는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분양시장에서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청약률이 상당히 남다르기도 하고요. 또 이 단순 그냥 숲세권만 있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숲세권을 통한 그 주변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제공이 되는 그런 미래 가치, 특히나 인프라 시설들이 줄 수 있는 이 미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범세계적으로 친환경 세대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 트렌드도 그에 맞게 해서 변화가 될 것이라는 점,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신다면 앞으로 향후 10년과 20년 후에 어떤 지역이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셔서 실거주라든지 투자를 하시기에 그런 부분, 요소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왜 망원동을 추천드리냐. 일단은 수세권,
그리고 숲세권을 갖추고 있는 정말 주거 트렌드에 있어서만큼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프리미엄을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일단은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보시면 제가 보시는 것처럼 수세권, 특히나 한강권, 너무나도 가깝죠. 정말 걸어서 한 5분이면 가요.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공원들 다 이용이 가능하시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망원동이나 요 라인들, DMC 라인들 좋아하는 이유는 이 수많은 드넓은 공원들이에요.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는 정말 그냥 걸어서 차 안 타고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녹지율을 보여주고 있고 옆으로는 또 양옆으로는 숲세권을 가지고 있고 아래로는 한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뛰어난 그런 입지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망원동은 비교적 평지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 교통편 편하죠. 주변에 뉴타운 산업화, 그리고 뉴타운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상암동의 업무지 라인들까지 끼고 있고 우측으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합정 라인을 필두로 해가지고 신촌이라든지 홍대 상권들까지도 워낙에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특히나 우리 그 밀레니얼 세대와 MZ 세대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40세대, 50세, 60세대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친환경, 친수환경과 숲세권까지 같이 끼고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부 쪽 라인에서는 재건축이 가장 큰 최대화라고 할 수 있는 성산시원 재건축 이슈까지도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부동산의 가격대들도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망원동은 직주 근접성이 워낙에 뛰어나기도 하고 주변에 임차 수요가 워낙에 풍부한 곳입니다. 대학교 많으니까 임차 수요 많죠. 대학교 많은 곳은 월세 받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왜? 월세는 보통 대학생들이 잘 안 내거든요. 근데 누가 내시죠? 부모님이 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밀릴 일이 없죠. 자, 그리고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는 뭐 GBL이라든지 좌측으로는 마곡, 그리고 여의도, 공덕, 업무타운, 그리고 또 크게 조성이 되고 있는 용산까지도 바로 옆 동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직주 근접성뿐만이 아니라 주변 위아래 양옆에서 개발에 이런 압력이라든지 또는 개발이 됨으로써 부동산 가격대들을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영향권을 충분히 가져가기에 충분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마포구는 이제는 10억대가 아니고요. 이제 마포는 아현뉴타운을 필두로 해서 2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상당히 고공행진 중인 그런 곳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20억대를 지금 돌파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망원동 라인들이 이런 라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총 5,000세대에 다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고 3,700세대에서 5,000세대로 좀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주변에 부동산으로 미칠 수 있는 여파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 이주 수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죠.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면 뭐가 올라가요? 임대가 올라가요. 전세 시장도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지금 분양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거. 다들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는 주변에 이렇게 송도라든지 뭐 이수, 위례 등등 보시면은 청약률 자체가 거의 200대를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대체적으로 공세권과 공원과 역세권 그리고 숲세권을 다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대표적으로 청약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또 다른 이유는 뜨는 또 다른 이유는 2019년도에 이제 조사 결과인데요. 여가 시간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어디냐? 1등은 물론 식당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 공터라든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생활 공원들이에요. 1, 2, 3위가 대부분 다 공원 주변에 있다는 것들이고요. 자, 미래 주거 선택을 할 때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쾌적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교통적인 부분들보다 이제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대두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해서 메르스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왔고 그런 것처럼 이제 쾌적성 이렇게 굉장히 또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숲세권이 주는 프리미엄이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도 개발을 또 보자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정말 드넓거든요. 가보시면. 캠핑장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뭐 즐길 수 있는 또는 쉴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자, 당연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지하화 구성이 되면서 지상부에 일부는 남겨놓고 뭐 공연 전시장도 만들어지면서 어떤 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초대형 공원이 또 만들어진다. 마포는 정말 녹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월드컵 대교가 완공이 되면서 서부 간선도로가 만나면서 지하화 구간이 있거든요. 서부 간선도로망들은 이렇게 지하화되는 구간까지 월드컵 대교가 같이 이어지게 되면서 마포 라인들에서부터 마곡이나 여의도 라인으로 진출입이 상당히 또 원활해지는 또는 서쪽 라인으로 서남부 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상당히 쾌적해지고 빨라지는 그런 교통에도 혁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서부 광역철도망까지 2026년도 앞으로 뭐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고 봐야지 알겠죠. 자, 결과적으로 또 마지막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불편했었던 요소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쇼핑 시설의 부재였습니다. 이 상암동 라인들도 상당히 큰 대단지를 좀 이루고 있고요. 사실 그 주변에 1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대, 신촌 현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구량에도 불구하고 쇼핑 시설의 부재가 상당히 큰 약간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통과가 된 부분들, 8년 만에 상생합의를 거친 롯데 쇼핑몰이 이제 상암동과 망원동 사이에 구성되는 곳에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연내 착공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 쇼핑몰, 대규모 쇼핑몰 조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들과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예상이 될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부재, 쇼핑 시설의 부재라는 부분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삶의 질과도 적극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쇼핑몰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쇼핑몰, 몰세권도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개선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이 지역들은 좀 눈여겨보실 만한 필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파트 금액인데요. 이제 금액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평에서 27평형 정도 되는 데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방 3칸에 화장실 2칸 정도 되는 거, 그리고 테라스가 또 있는 그런 형태들이 있으니까 7억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5억 9천에서 6억 1천 정도 예상이 되니까 뭐 요 정도 금액대가 정말 지금 현재 집이 없어서 난리래요. 그 정도로 투자는 정말 원활하게 또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억 2천 정도에서 1억 3천 정도 가지고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월세 시에는 1억 원에 150 정도 대출 가능할 수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3억 2,900 정도, 3억 3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안고도 투자가 가능한 또는 공실 걱정 없는 지역입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에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워낙에 임차 수요 많은 곳이니까 인기 많겠죠.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강남권, 강남구 역삼동으로 갑니다. 1.5룸 오피스텔이고요. 2호선 역삼역과는 걸어서 3분 거리, 1.5룸 시세가 4억 6천에서 4억 7천이네요. 지금부터 자세히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 매력이 정말 저 못지 않아요. 일단 테란로 역세권의 초역세권 오피스텔이라는 거. 일단 지하철 라인은 황금 노선 2호선이고요. 초역세권 라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물건 자체가 별로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직장인 수요 많고요. 왜? 강남이기 때문에 풍부한 개발 호재 많죠. 왜?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있으니까. 네, 자 다음을 보자면 서울시의 인구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걱정이 많죠. 하지만 1인 가구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강남구의 지표 통계 자료를 본다면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습니까? 틈새 시장이라 할 수 있는 1.5룸. 네. 투룸은 조금 금액대가 부담스럽고요. 이제는 그죠? 원룸은 좀 작아서 걱정스럽고 그렇다면 요즘에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1.5룸을 추천드립니다. 자, 역삼동은 지역으로 보자면 상당히 어찌 보면 강남의 한 중앙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위로는 9호선, 아래로는 2호선, 우측으로는 분당선, 좌측으로는 신분당선 라인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또 좋은 노선들을 위아래 양옆으로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이 워낙에 편리한 지역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 있죠? 네, 여기 잠삼대청에다가 플러스 압구정 라인까지 잡혔죠.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였죠. 자, 그러면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 사야 되겠습니까? 가까운 지역들, 옆으로 넘어가자니 잠실도 묶여 있고,
아래로 내려가더니 뭐 대치동도 묶여 있고 예, 여러 가지 보자면 바로 옆 동네 교통이 상당히 좋은 동네 역삼동을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역삼동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고요. 이유는 왜? 수요가 많이 몰릴 수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죠. 일단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 있는 곳들과 다이렉트 노선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충분히 걸어서 다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멀죠. 자, 하지만 또 뭐 일단 역삼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저는 추천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과의 접근성과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로 보자면 역삼동은 충분히 그런 조건들을 다 만족시킨다. 자, 그리고 역삼동 지금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자리와 그 일자리의 양질의 직장인분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은사로와 테헤란로와 R&D 연구단지의 남부수완호 라인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삼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남 또는 서초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역 상권이나 노년 신사 상권이나 등등의 상권들이 상당히 가까웠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네, 손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 그리고 논현동보다는 역삼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비교적 굉장히 깨끗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역삼동을 상당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교통이 좋은데 네,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A 노선과 B 노선, C 노선 중에서 두 개의 노선이 강남을 관통하죠. A 노선과 C 노선. 네, 너무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연장도 돼요. 어디까지? 용산까지 연장된대요. 자, 그렇다면 신분당선의 힘은 더욱더 강해지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또 위례 신사선까지 또 강남으로 들어오네요. 앞으로 10호선, 11호선 생기면 또 강남일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강남은 일단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개 노선과 추가 6개, 7개 노선 빼고도 앞으로 3, 4개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다들 아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이 하나 있었는데 2개가 생기면 비싸져요, 안 비싸져요? 비싸지죠. 3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더 오르죠. 4개가 생기면 더 오릅니다.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이 도시철도라든지 대중교통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그 조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생긴다 하더라도 또 계속해서 또는 복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강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투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강남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GB센터 라인들 네, 너무 초고층화 될 예정인데 조금 바뀌었죠. 50층으로 3개동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중요한 건 뭐다? 언제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은 지금 착공하고 있으니까 언제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 현대 계열사 15개 이상의 협력업체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12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잠실 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개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크고 거기에다가 지상부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지하까지. 네. 지하 6층까지도 구성합니다. 복합 환승센터와 광역철도 중심의 GTX, KTX, 위례신사선 등등등 이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과 쇼핑, 업무 등등이 이 안에 모두 집약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개발이기 때문에 강남, 그 안에서도 삼성동의 개발이 워낙에 압도적으로 스케일 자체가 다르고 그 스케일에 따른 그 주변의 부동산의 가격은 당연히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기회는 언제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다. 네, 만들어진 다음이 아니고. 자, 시세는 4억 6, 7천. 전세는 지금 점점 오르고 있는데 4억 1천 정도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4억 5천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월세 시세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없죠. 제가 그래서 추천드린 거예요. 자, 월세 대출이 한 2억 7, 8천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1억 7, 8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세 수익 충분히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까지 다녀왔습니다. 짧게 이사님 우리 세미나 정보 좀 일러주실까요? 네. 네,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하네요, 그죠? 네,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변해요.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021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2022년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와 2023년도를 알아야 지금 내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거를 아시려면 오셔야 됩니다. 거평타운이고 위치는 신논현역, 일요일과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하고요. 1시에 밥 먹고 오시면 졸리니까 미리 식사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끝낼 수 없죠. 이렇게 또 좋은 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세미나 정보까지 함께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